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찐시황. 네, 저는 하창구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혼자 하게 됐네요. 저희가 아마 함께 하시는 여기 대표님들이 약간 로테이션이 좀 있죠. 로테이션이 있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라 제가 이거 8.15 머니톡의 찐시황을 보면서 뭐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또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찐 시황이잖아요. 찐 시황. 시장의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특정 섹터를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잡는데 이게 보는 분의 느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오늘 장 끝난 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잘잘하게 많은 걸 보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풍선 효과라는 것도 좀 있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풍선 효과가 있는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시장입니다. 한쪽이 빠지니까 한쪽이 오르고. 아예 만약에 풍선이 없었다면 팡 터져버리겠죠. 모든 종목이 다 거품 없이 날아가는 그런 장인데 오늘 요즘 장을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 뭐 표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밖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는 좀 안 좋은 이미지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풍선 효과는 그냥 빵빵한 풍선 자체를 한쪽을 콕 누르면 다른 쪽이 펄럭 올라가는 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소회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화면에 보시면 거침없는 성장주 랠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구성을 저희가 한 50분 이상 할 건데 오늘은 미리 보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한번 구성을 잡아봤어요. 시장 이야기 앞에서 조금 아주 짧게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갑자기 이거를 원탑으로 먼저 뽑아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조금 핵심인데 금융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기웃기웃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좀 적어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그룹 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까지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코스닥은 아마 오늘 지수를 놓고 보면 도대체 뭐가 간 거야 이렇게 볼 정도로 연일 지수 상승이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의 정세가 전혀 무의미하죠. 지수 자체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장 이야기는 또 시장과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 아마 오늘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갖고 있는 기업 분들일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도 아침엔 좋았을 것 같아요. 로봇스타가 어저께 시간에 올랐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SPGR 오늘은 제가 찐시황에서는 최대한 저도 몇 개의 종목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종목이 다 언급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매력이 또 이런 게 있죠. 자, AI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 도대체 전략이 사실 전략이라는 단어가 좀 무의미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제 밑에다가 가찐 싸움이라고 적어봤는데 사실 가찐이란 말은 약간 이제 그 뭐라 하지? 주식으로 치면 편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쪽이 대장에 가고 나면 이등주가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 한번 진행됐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아마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섹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이슈, 아이폰 15, 정확히는 아이폰 15이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약간 움직일까 말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하는 XR, 메타버스 관련, AR 관련주, 그리고 아마 오늘 이 기업을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결을 다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폭등을 했어요. 무려 17%가 LX 세미콘이죠. 자, LX 세미콘을 과연 하청봉은 전력 반도체로 풀지 디스플레이로 풀지 지켜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약간 힘의 분산이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약간 전반에 봤던 로봇과 배터리와 AI 쪽에서의 어떤 느려짐 속에서 바로 치고받았던 바통을 치고받으면서 일부 종목은 상한가, 일부 종목은 20% 이상 최소 10% 전후의 움직임이 나온 이 흐름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자 자동차 실적 좋다며 주가는 제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동차는 전략은 차차차 이렇게 했는데 한 풀어보도록 하죠. 후반부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긴 약간 이제 아까 보면 1번과 요
경기 민감지 기웃하는 데에 이런 약간 코스피 대형주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 2분기 당장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2분기니까 이쪽이 가던데 라고 한번 적어보면서 엔터 컨텐츠 헬스케어 등등등의 점을 좀 찍어봤습니다. 렛츠 겟 가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성장주 랠리. 자, 뭐 랠리가 뭐 있겠어요? 예, 잠깐 장을 그냥 봤는데 왼쪽이 지금 보는 화면에서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됐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월봉을 많이 보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코스피의 월봉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코스피 쪽은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저점을 높인다. 아유, 역시나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은 애간장 높겠구나. 네이버 들고 있으면 애간장 높겠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동일한 분석으로 제가 코스닥 월봉을 놓고 보면 야, 이거 뭐 코스피 코스닥을 평가하면 나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코스닥 월봉은 4월 달도 희망 고문은 있구나. 월봉이 양봉이고 일단 주봉이 이렇게 뭐 5주선을 타고 갔고 일본 관점에서는 가장 우리가 주가 관점에서 가장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주가 갑점 보면 힙소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장대 연봉을 딱 눌러놓고 나서 그걸 회복한 시점에서 흔들림 없이 쭉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코스닥이 지수가 중요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코스닥 힘 자체가 계속 좋은 힘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어쨌든 거침없는 랠리구나. 이렇게 첫 페이지를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거침없는 경기 민감주 기웃하는다는 데를 적어봤는데 경기 민감주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경기 민감주 할 때 우리가 뭐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민감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면 경기에 좀 민감한 거니까 민감하다는 게 이제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과 상관이 있겠죠. 근데 성장이 계속 저성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글자 너무 잘 못 썼네요. 그러면 이제 조선이 있을 거고, 화학이 있을 거고, 이 글자 좀 잘 써야 되는데, 건설이 있을 거고, 조선, 뭐 철강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띄워놨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건설하고 철강을 밑에다 나눴고 조선과 화학을 위에다 나눠봤어요. 이게 약간 두 가지랑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위쪽이 약간 환율하고 원자재랑 좀 같이 움직이고요. 정확히는 유가가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은 조금 공통점은 없는데 뭐 우리가 노멀하게 보게 되면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건설은 그렇게 좀 움직이죠.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약간 원가적인 측면이 좀 커요. 원가. 이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원가가 뭡니까? 금리에 좀 민감하겠죠. 그렇죠.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뭐 판가도 있겠군요. 철강 가격 인상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고 이쪽은 사실 환율과 이쪽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좀 너무 지저분하게 적었구나. 약간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시장에서. 자,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결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과연 경기 민감주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로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테크주한테는 나쁘지 모르겠지만 달러는 또 하나의 안전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유지해 주는지 그러면 달러는 어느 정도 약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서인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달러가 약간 약세라는 그런 것 자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자재 쪽에서는 달러 약세하고 원자재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바로 원자재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뭐 지금 금리 이슈가 아니니까 굳이 별로 이 지금 시기에는 채권 금리를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거는 이제 주요 지표가 발표될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이쪽에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찐시장을 오래 들으시면서 많은 유튜브 컨텐츠를 접하게 될 건데 항상 모든 것을 저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체크하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 내가 어디에 결을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속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나한테
뭔가 손짓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오늘 만약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는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가게 되면 지금 원자재 쪽만 조금 보게 되면 어쨌든 유가가 다른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럴당 거의 7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천연가스는 올라오지 않죠. 그러면 두 가지가 공존할 겁니다. 유가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 가격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투기적이면서. 천연가스는 약간 실생활의 의미도 있죠. 물론 투기적이긴 한데 유가와 천연가스의 변동성은 유가의 상승과 하락은 경기를 논한다는 거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논하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딸립니다. 천연가스도 내추럴가스도 그렇고 가솔린도 마찬가지고. 그럼 유가 상승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죠. 뭐 꼭 수요가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죠. 우리 차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차트 좋아합니다. 차트가 가장 심플하니까. 지금 이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3불인데 조금 전 72불인데 조금 전에 실시간으로 보니까 73불까지 갔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면 어떻게 보게 되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한 80달러에서 65달러, 15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 절반 정도를 단순 계산하게 되면 7.5달러가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또 산수를 많이 하네요. 예, 80에서 65로 갔습니다. 그러면 15가 빠졌는데 여기서 로고 분석을 하지 말고 절대치 분석을 하면 15가 하락해 15달러가 하락한 게 절반을 상승하게 되면 정확하게 7.5가 움직이겠죠. 그럼 합쳐버리면은 62.5가 나옵니다. 72.2가 나오겠죠. 그럼 하락폭의 2분의 1을 회복을 한 겁니다. 절반 했다 회복했으면 어느 정도 65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는 조금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논하는 이런 자리에 왔는데 그럼 이런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유가와 환율의 메커니즘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입니다. 자, 지난해 조선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현대미포조선인데 왜? 미포조선은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11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11만 5천 원까지 간 주식 중에서 최근 기간 기준으로 가장 빨리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조선사들의 다른 이슈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가장 압도적인 좋은 실적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 떨어진 이유는 가장 좋았던 실적을 보였던 조선사 현대미포가 가장 많은 저가 수주를 하면서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퍼레이팅 프로핏 OP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거죠.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만약에 회복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친구가 가장 빨리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요 상승에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난번 3월 중순에 한번 반등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반등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 관점에서는 공략 포인트를 떠나가지고 일정 부분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갑니다. 일단은 조선을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조선 이런 기업들은 무거워가지고 뭐 추가 매수할까요? 신규 매수할까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긴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미포가 있었다면 현대미포가 이렇게 혼자까지는 아니죠.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현중이, 삼중이 다 끌고 갔는데 이 와중에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강했던 조선사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DSM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약자로 영어로 DSM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제도 조선소 들어가면 서울에서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통영을 지나서 거제도로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제도 초입에 딱 들어가면 제 기억에 맞다면 STX하고 DSM이가 앞에 있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안쪽에 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두 친구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지의 기웃이라는 키워드에 한 번에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전략을 세우기는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인하고 가도 늦진 않은데 일단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조선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화학입니다. 화학인데 화학은 국제 유가가 사실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오늘 너무 이게 주식 교육 방송 같군요. 편하게 같이 함께 반응할 때 사실은 정유가 먼저 움직입니다.
정유가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정유회사 움직이는데 굳이 SK이노베이션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GS도 좀 그렇고. 그러면 9도1을 눌러보는 게 좋습니다. 010950이죠. 9도1을 조금 움직였으니까 순수 정유화학 쪽은 역시나 아까 말대로 약간은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수요단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큰 트렌드에서 어쨌든 큰 트렌드에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수혜를 본 섹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유가가 120달러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원가 부담은 좀 내려가 있고, 근데 만약에 경기 판가로 붙였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정유보다 조금 더 빨리, 그거는 바로 화학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화학회사.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런 기업을 해볼 것 같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유화를 눌러볼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역시나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조선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 친구들은 순수 화학도 있습니다만 다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매출 자체가 여전히 절반 이상이 화학 쪽이니까, 그러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에서 화학주 쪽으로 일정 부분 매수가 좀 들어오는구나. 이게 들어오면 거꾸로 미리 보기인데 자동차 쪽으로 수급 안 들어옵니다. 왜? 오히려 이제 저렇게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보다도 약했다가 돌아서는 섹터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의 반대말은 사실 요것과도 좀 길을 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일단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조금 기웃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민감주 좀 보시는 분들은 화학과 조선 쪽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아까 말만 하다가 건설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죄송합니다. 건설주 아예 눌러보지도 않죠. 왜 안 눌러보겠습니까? 이거는 기아고 000720이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건설은 일단은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현대건설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해외 수주 모멘텀보다는 국내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투자의 시각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요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는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어떤 것도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고, 두 번째 시간으로 빨리 달려볼게요. 근데 요거는 포인트를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발 금융 리스크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다른 수급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먼저 움직인다면 조선, 건설, 화학, 철강 중에서 조선과 화학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요. 자, 요걸로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배터리 바이오 흔들해도 코스닥 연일 상승세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오늘 한번 시장으로 바로 가볼까요? 시장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으면 그냥 세상 평온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 나가서 장을 매일 보지 않고 가끔 보시는 분이라면 그냥 착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중심에 있든 없든. 근데 많이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의 흐름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1위, 2위, 4위, 한 4위까지 요 친구가 이제 세 친구가 빠졌고요. 1% 이상. 근데 비중은 다 고만고만해요. 이게 코스닥의 장점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이 친구 이거 없어도 이 몹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올해 23년도 접어들어서 온 특징인데, 지수를 투자하는 분이라면 지수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는 이런 자리가 안 나오죠.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닥과 삼성전자는 에코프로 5개를 4개를 붙여야 되고, 만약에 에코프로라면 7개의 기업을 붙여야 되고, 만약에 HLB라면 20개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제 비중 시가총액에 대한 상대적 캐파 점유율을 말하는 건데, 그럼 오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누가 땡긴 걸까요? 분명히 보면, 근데 여기 보니 카카오 게임즈 이거 어림도 쪽으로, 셀트리온 쪽은 주총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확인을 안 했는데 주총에서 기대했지만 못 나왔으니까 많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JYP엔트 하나 조금 올랐습니다. 한 7%.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아요. 오늘 레인보우도 좀 떨어졌고, 어제 조금 LFP 관련해서 움직였던 첨보도 움직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넥스트를 한 번만 더 눌러보면 이제 빨간 게 보일 겁니다.
예, 보이시죠? 넥스트 15위부터 봤더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예, 케어제는 오늘 뭐 제자리였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나오면 게임도 좀 움직였네요. 근데 위메이드 하나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뭔가 게임즈와 같다긴 말하기 좀 그렇고 약간 잘잘하게 퍼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들이 좀 보이고요. 예, 오늘 시간에도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아마 8% 이상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뭐 삼성에서 1,000억 정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돈 지원해 줄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은근슬쩍 반도체라든 IT 소부장이 오른 거죠. 그게 오늘 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배터리 바이오가 흔들려도 코스닥이 상승되는 것은 약간의 힘이 분산이 되면서 약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장을 바라보야 되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몇 개 종목을 같이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테크닉스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꽤 큰, 어디 갔어요? 도망가네? 예. 이 테크닉스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대략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시가총액을 내가 봐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생방송에 또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디 갔나요? 사람이 바쁠수록 당황하면 안 됩니다. 한 1조 정도 되네요. 1조. 코스닥은 1조 넘는 시가총액이 50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이제 많이 움직였습니다. 7만 원짜리가 지금 8만 5천 원이면 15,000원 정도, 20% 정도 올랐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20%가 오른 거고, 이렇게 보면 지금 작년 9월 달 이후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6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원이니까 6, 3, 6, 한 얼마 3만 원, 2만 5천 원 정도입니까? 그럼 40% 정도가 올랐네. 그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은 지금 우상향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어떤 섹터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은 반도체를 보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됐죠.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는 안 가는데요. 하이닉스는 별로 안 가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 아닐까요? 시장의 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형주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가 민감한데 큰 주식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작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오테크닉스가 이 정도 바닥 대비 40%, 30% 정도, 이오테크닉스는 큰 주식이에요. 시가총 코스닥 1조면은. 네. 근데 이렇게 쉽게 4, 5%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형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형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재료에 반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의 급등에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특별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용인의 300조 크러스트 그거 하루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반도체를 만약에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보반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불리하게 진행을 하죠. 불리하게 진행합니다만은 워낙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사실 FST의 상승세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건 EUV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계속적으로 미세화 공정, 선단 공정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3월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저점을 3월 14일에 형성하고 올라갈 때부터 은근슬쩍 모멘텀이 있고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간다 안 간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시장의 결이 어느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 시장이 약간 새로운 신사업을 투자하는 섹터에 대한 시장의 호의적 흐름 자체가 설령 그게 감춰진 개인이든 코스닥은 수급 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좀 간다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닥의 연일 상승세는 생각보다 저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꺾일 것 같지 않다가 언제까지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장애에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원하는 투자분들은 어디에 적응되어 있냐면 이런 데 적응이 되어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데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시 사야지. 이때는 또 못 사요. 조정시 사야지. 조정시 사야지. 대부분 이게 정석적인 시장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개별주도 아니고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쭉 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에 지수가 정배열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전형이 되죠.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바닥을 650으로 잡는다면 20%가 상승한 주간이 강세장이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대략 800선 정도가 나오겠죠. 65, 60, 130이니까 해볼까요? 65, 60, 130이면은 810포인트가 되네요. 그럼 코스닥 기준으로는 650이라는 자리를 찍고 20%가 반등한 지수가 810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지금 81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배운 대로 꼭 굳이 기술적으로 내가 뭐 차트에 줄 긋지 말고, 여러분들 차트 줄 긋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을 그으면 되죠. 그러면 저 줄 안 끈 겁니다. 그렇죠? 그럼 810이라는 전고점 돌파를 떠나가지고 내가 산수에서 책에서 배웠던 똑같은 거예요. 사회과에서 배운 거를 저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 봅니다. 고점 대비 20%가 빠진 걸 약세장. 그럼 저점 대비 20% 올랐으면 강세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약세장 탈출. 그럼 650이라는 자리 했을 때 곱하기 1.1을 더하면은 810. 뭐 굳이 그렇게 산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간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10이 이탈하지 않까지는 그냥 고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코스닥 연일 상승세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이렇게 마디를 높여갈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25분 동안 약간 이렇게 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심심하진 않은데요. 8위로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중간 TPL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로봇 AI 배터리 전략.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속으로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묻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도 혹시 좀 같이 해보거든요. 이게 굳이 전략이 필요한 섹터인가? 자, 로봇은 어쨌든 간에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근데 로봇이란 산업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있겠죠.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또 많은 대기업들이 덤비니까. 근데 투자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죠. 로봇 산업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자, AI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AI 투자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죠. 배터리는 어째 보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 섹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전부 다 많은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점을 했고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국에서 대장주가 있을 뿐이고 로봇은 일본이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일본과 미국이겠죠. 예를 들어서 AI도 미국이죠. 배터리도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약간 우리가 물론 이제 배터리는 조금 다르겠군요. 예, 그렇죠. 배터리는 빼고 그러니까 정정. 배터리는 한국이 주인공입니다. 소재 쪽은.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결은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보면 가찐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또 하나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그러니까 세 섹터는 거의 다 똑같은 결로 움직였습니다. 양극재가 있었다면, 그렇죠? 양극재로 움직였다면 그게 전고체로 움직였을 것이고, 전고체로 움직였다면 LFP로 움직였을 거고, LFP로 움직였으면 또 배터리 관련 수산화 리튬 관련지로 움직이고, 장비로 움직였을 거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 다 한번 돌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마인즈랩, 솔트릭스 이렇게 대변되는 코난테크로 대변되는 솔루션 쪽에서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바로 붙인 게 오픈 엣지,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로 대변되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로봇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협동 로봇이었다면, 사실 제일 먼저란 말은 없어요. 협동 로봇이 있을 거고, 글자 너무 날렸어네. 그죠?
그리고 그래요. 뭐 자율주행 로봇도 중간중간에 움직이고 최근엔 또 산업용 로봇까지도 움직이고.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은 끝나고 안 끝나고의 문제보다 어느 정도 빨리 슈팅이 났나 몇 개 기업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안 삽니다. 왜? 어차피 살 건 많으니까. 코스닥 이렇게 가는데 내가 굳이 남들이 힘들어하는 섹터에 저는 지금 저 관련 섹터가 만약에 그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제가 레인보우를 얼마에 사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다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에 사고 싶습니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아는 그림에서는 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물론 이러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주식이 어려울 때는 어차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 뭐 어디까지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릅니다. 100만 원 갈지 200만 원 갈지 다시 5만 원 갈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주가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의 정답은 없지만 주가의 흐름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시세가 나서 무슨 재료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료は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한 거고요. 하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시세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로봇에 들어가 있던 자금 자체가 딴 데 바람을 피는 겁니다. 기웃거리는 거죠. 그럼 레인보우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치고 가거나 빠질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넌 뉴트럴. 그러면 도대체 레인보우에 관심을 뺏어간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SPG가 있을 수가 있고. 이 SPG는 계속 올라갔네요. 그러면 너는 뭐 역시나 가찐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너는 아직까지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로봇스타가 아마 조금 레인보우의 힘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LG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는 SPG보다 제가 기준으로 안 좋은 차트입니다. 왜? 계단식으로 움직였으니까. 계단식으로 움직이면 내가 타점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내가 지금이라도 살까에 대한 타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잘 하시는 분 알지만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주식을 못 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샀다면 이게 다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산다 해도 많이 못 삽니다. 예, 제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거래량이 실렸고 이 가격을 지켜줬으니까 올랐으니까 샀는데 이때는 베팅 자체가 아마 아주 보수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때 종가에 샀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실전에 갖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정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났다가 이 시세 나봤자 얼마 못 사는 베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세가 났다가 왔으면 결과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어제 같은 자리에 또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짜 맞추듯이. 왜?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관점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윗꼬리가 달렸고 그 종가가 지켰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이틀보다 넘었었고 대신 베팅은 잘해봤자 이때 베팅보다 조금 많은 정도. 이때 100만 원을 산다면 이때 한 120만,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어제 종가에 샀다면 주식을 안 팔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사긴 사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약간 자금 자체가 빠지는구나. 뭐 유로메카까지만 볼까요? 다른 거 봐도 되고 유로메카도 거의 그럼 레인보우의 힘 자체를 이 친구들이 좀 가져갔구나 이렇게 볼 것 같고 AI는 사실 일단 아까 봤지만은 지금 약간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라면 제일 먼저 차라리 솔트룩스나 셀바스를 눌러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눌러는 볼게요. 아마 이쪽 계열보다는 이미 이 친구들은 3월부터 빠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 다름입니다만 음봉의 개수가 많고 시장은 정확하게 5월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솔트룩스의 힘 자체는 음봉이 많고 장대 거래량 돌파 위에 그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같이 있으면 이 친구는 저라면 안 봅니다. 여러분도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AI 쪽에서는 솔트룩스가 치고 가다가 빠진 힘 자체, 그러면 아마 3인방 코난도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벌써 관심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친구의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잘해야 셀바스가 가져갔겠죠. 그럼 셀바스를 가만히 봤더니 아까 봤던 거의
로봇의 SPG 정도입니다. 너너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매수 타점을 해주고 있네. 그럼 뭐가 느껴지십니까? 시장관계상 제가 자꾸 반전 마무리한데 일단 이쪽 섹터는 뭔가 힘 자체가 이제 단압력이 좀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쪽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도 아니라 이제부터 이쪽을 들어가겠는데 시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인 종목이 LG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LG전자는 빠졌어요. 왜 LG전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이렇게도 봤어요. LG전자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빠졌나?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폭발적 반등을 보면서 LG 디스플레이는 LG로부터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의 목적은 OLED 투자 강화고요. 근데 갑자기 LG전자는 왜 빠지는 거야? 아니 돈 빌려줬는데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기전자 대형주를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면 차라리 어느 정도 그냥 막연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잘 지켜줬던 LG전자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로 늘리는 건 아닐까? 이 생각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빠진 LG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고 간 LG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9%짜리가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확실히 시장에서는 임팩 있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폰 15가 5월 달부터 삼성 OLED가 출시를 할지 아이패드 OLED가 내년도에 나올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생겨쳐가지고 그러면 내일 장부에는 XR, AR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움직일지 이런 거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이 엄청난 힘 자체는 한 방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라고 하는 저는 강력한 재료, 지금이라도 보라고 하는. 왜? LG 디스플레이 주가. 저는 이 기업을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한다는 말을 자주 하네. 예. 이게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얘가 대장이지 얘가 해가지고 나는 얘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적은 돈으로 LG 디스플레이 오늘 거래 대금이 1,700억이 나왔는데 1,700억보다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변동폭도 좋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이죠. 그럼 LX 세미콘의 오늘 거래 대금은 2,100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던 힘보다 주가 상승 탄력성은 3배수가 많고 힘은 훨씬 좋으며 차트가 훨씬 이쁩니다. 이쁘다는 건 이제 보는 관점에 다른데 이게 LX 세미콘의 월봉이고 그럼 이 친구는 거의 2021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약간 막판에 오버랩 할 때 그 출발선까지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 비교하게 되면 8만 원대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넘어버렸습니다. 넘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LX 세미콘 이제 LG 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거니까 LG가 여기 있다면 LX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쓰고 보면 저는 LX를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종목이 간다고 다 데리고 가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큰 변화가 들어왔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시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OLED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아까 보면 약간 몇 개 친구 빼고 나서는 빠진 힘 자체를 받아줄 비클이라 그럽니다.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린 건데 시장이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두로만 보면 안 되니까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객 예탁금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시면 정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최근 한 달 동안 작년 10월부터 48.9조 원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의 핵심입니다.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런 장이 안 들어왔겠죠. 아마 새로운 자금으로 고객 예탁금이 50조, 60조까지 갔으면 코스피 대형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오는지. 신용은 늘어나고요. 자금은 안 들고 신용은 늘어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 신용이란 건 개인들 자금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자금 자체는 되게 액티브할 것 같고 선물 예수고 물론 이걸 좀 예측하는 좀 그런데 주식 코스피가 하도 재미없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저 너무 억지스러운 분석인데 파생시장에서 돈 벌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파생시장, 코스피 시장 자체가 미국처럼 화끈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금융회사가 무너지는데 한 번 딱 하고는 그냥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23374 열심히 미국 정치 금융회사 잘 무너진 거 보고 지수 하방에 베팅하신 투자가분들은 이거는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 손절하려고 그랬더니 조금밖에 안 빠지고 확 빠지면 손절합니다. 이거 왜 그렇지? 지수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선물 옵션 발생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좀 자금 동향에서 봤지만은 막혀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생각보다 뭐 투자 자금에서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제 신용융자가 팍 꺾이면 코스닥이 터진 거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고객 예탁금 추이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 1년으로 봐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작년 10월 이후부터 바닥이에요, 사실은. 50점 못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돈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음 좀 이야기했던 풍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각으로 아까 봤지만은 몇 개 종목들 굳이 제가 선익 시스템 상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버렸구나. 오늘 아침 찐시장을 할 때 제가 종목을 일부러 말씀 못 드렸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근데 사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많은 출연자들이 약간 너무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조금 노출을 좀 꺼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 시스템의 상한가라든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디스플레이 쪽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야스란 종목도 되게 변동성이 컸는데 정말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작아요. 왜 작아졌느냐? 나빠가지고 쪼그라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가벼워요. 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오버랩해서 AI가 출발할 때가 대부분 2천억 전후였어요. 예? 솔트루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의 출발점이 대부분 2천억 전후에서 지금은 3천억까지 사이즈가 커졌죠. 예. 그러니까 2천억, 3천억 전후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개인들이 매매하기 가장 좋은 섹터. OLED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런 게 많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베팅을 할 겁니다. 아마 검증이 됐을 거고요.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LX 세미콘의 반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오늘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아까도 잠깐 제가 오늘은 별도 CG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이폰 15가 내년 올해 9월 달 정도 나오면 거의 5월 6, 7, 8 그 양산 들어갑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바로 다음 달 4월에 아마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죠. 발표하면 이미 늦은 건 아니고 계속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OLED는 내년도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15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또 애플 MR 글라스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잠깐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섹터가 방대해서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힘의 분산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은 충분히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뻔히 잘 알고 있는 득선 네오록스나 여기는 내 종목 큰 거는 많이 말씀드릴게요. 득선 네오록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봤죠. 오른 게 더 가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소재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장비단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그렇게 가니까요. AP 시스템도 장비 쪽이죠. 장비의 탄력성, 그건 왜 그러냐면 세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6세대에서 7세대, 8.7세대죠. 소재는 어느 정도 좀 세팅되어 있는 그냥 반도체 그리 보면 어떨까요? 반도체 새로운 공장 증설한다 그러면 재료가 먼저 움직입니까? 장비가 먼저 움직입니까? 장비가 먼저 움직이죠.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삼성이 만약에 차세대 OLED 투자를 구체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공장을 지을 거니까 키우겠죠. 그래서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렇다면 LX 세미콘은 소재 아닙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전체 매출의 60-70% 정도 LX 세미콘이 DDI 쪽에 나오는데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작년도부터 새로 준비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 그게 바로 이제 오늘부터 지금 약간 이제 오늘 움직이지만 봐야 될 제가 밑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적어둔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일정 부분 자금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한 게 기존에는 이렇게 어디 갔냐? 전력 반도체. LX 세미콘에 들어가면 SI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미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력 반도체 전방 산업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전기차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차율주행으로 들어가며, 이게 바로 로봇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AI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전력 반도체는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는 단어가 SiC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탄화 규소모라고 알고 있는데 SiC 그 다음에 G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C. 그래서 요 단어 일단은 전력 반도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상 보면 SiC, GAN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아 얼추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PD님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제목 어떻게 뽑을지. LX 세미콘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주가는 사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DDI 쪽을 키우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LX의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주가 많이 움직인 거는 전력 반도체 이슈보다 결과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확대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늘 특징주 중에서 KC라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KC라는 종목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전력 반도체를 사족을 붙인 겁니다. 왜? 이 LX 세미콘이 작년도에 전력 반도체 R&D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LX 세미콘 DDI라는 게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군동칩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LG가 유일하게 이쪽 기업 갖고 있더라도 작년도 22년도에 모든 IT 소비자에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LX 세미콘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반도체 전방 산업에 대한 스마트폰 전장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었고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요 그런 것까지 합작이 됐죠. 그래서 주가를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 11월 달에 많이 올랐었죠. 이때가 왜 그랬냐면 시장에서 중국발 모멘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세를 들어서 언제 중국이 아이폰이 잘 팔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럼 움직일까? 그건 뭐겠냐면 이제 그 중국의 수요 회복하고 조금 별개로 지금이 4월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5로 넘어가는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I는 DDI대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로 여기에 LX 세미콘이 앞으로 향후 새로운 먹거리에서 R&D를 강화하는 부분이 바로 SiC 전력 반도체 부분.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까 GAN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GAN이라는 단어를 쓰면 5G 관련 중에서 머리가 깨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RFHIC입니다. 나 이거 찐성하니까 좋구만. 아침엔 내가 종목을 많이 말을 못 하겠는데. 자, RFHIC입니다. 오른쪽만 가져왔네. 지금은 장이 여러분들 오른쪽만 가져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예요. 네. GAN이 치라 갈슘 뭐지 있는데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늘 포인트는 힘의 분산입니다. 힘의 분산이 거의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다는 것은 디스플레이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 좋은데요. 그럼 혹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어 같이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럼 반도체 장비들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특히나 정착 장비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AP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붙이는 거 정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잘 가잖아요. 잘 간단 말이 좀 그렇게 들립니까? 잘 가면 이게 이제 뭐 여기 우리 8.15 가족분들은 이제 많이 적응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올해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물론 이제 약간 보는 방법이 좀 다른데 에피시스템은 약간은 뭐 여러분들 갑자기 막 VIA가 들어가고 상한가 치고할 정도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월간 변동폭이 대부분 20%를 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석법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이 친구가 상을 칠 상인가 안 칠 상인가 이 친구가 월간 대략 어느 정도 움직이는 친구인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근데 에피시스템을 최근 월간 기준으로 캔들 1년에 12개 한 36개 3년 정도만 놓고 보면 한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키 이걸 이제 절대치를 보는 건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는 30% 정도예요. 이것도 또 깨알팁이네. 그러면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이 3월 28일이죠. 꼭 그게 다는 맞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얘가 지금 키가 절대값을 말합니다. 고가와 저가
지금 보면 이제 보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키를 말합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절대치를 씌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고가 12.87하고 저가 7.18을 더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 합치면 20%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월봉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의 키가 다 나온 거죠. 꼭 이렇게 무조건 분석했을 경우에 이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친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를 찾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식하는 중에서 실제적으로 물론 이러다가 새로운 그림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많긴 많은데 어느 정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OLED 관련주가 한두 개입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익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치고 선익이 아닌 종목은 상한가를 안 치게 돼.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잠깐 본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왕이 될 사이인가 얘가 최소한 두 자릿수 움직이는가 저런 거는 약간 제가 그냥 보는 팁 중에서 하나 변동폭을 좀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 디스플레이 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이쪽이 조금 지금도 늘어지고 있어요. 예,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품 지품까지는 아니고요. 수급이 살아있는 친구와 이미 빠진 친구의 힘겨루가 나온다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약간 이제 디스플레이가 줄을 좀 잡고 예, OLED 디스플레이가 줄을 잡고 여기에 곁다리로 붙였을 때 뭐 XR이라든지 AR 글래스 쪽으로 좀 본선되지 않는 이것도 근데 포인트는 하드웨어보다는 먼저는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기구 하드웨어 움직이다가 두 가지 결인데요. 움직이는데 상을 좀 칠 정도로 센가?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요만큼 붙습니다. 아니면은 상은 안 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가? 예, 다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얘가 붙습니다. 요만큼.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드 XR이나 AR 관련해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또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디바이스 쪽도 전부 다 XR 그 디바이스 쪽 하드웨어가 메인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벌써 50분이 됐어요. 예, 자동차 실적 도태의 주가는 요거는 짧게 가죠. 뭐 여러분 여러 매체에서 보시겠지만 올해 1분기 컨센서스에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은 삼성도 LG도 SK도 아니고 바로 현대입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가죠. 왜 안 갈까? 상대적으로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야? 오히려 이거는 시장의 결과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이종훈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비스도 실적 좋습니다. 근데 안 가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안 가는 걸 부채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최근 자동차 부품주에서 가장 강한 건 아마 테슬라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전기차 BMS 관련주도. 그쪽으로가 조금 더 매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차 BMS, BSM, 배터리 조립 시스템이라든지 테슬라 납표면 기업들이 조금 자동차 쪽을 가지 않을까. 근데 현재 모비스나 위아나 만도나 SL이나 우리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이기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실적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낮다. 실적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면은 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장이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성차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쪽은 사실 짜투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2분기란 게 뭐냐 하면 5월 가정의 달도 있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방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도 툭툭툭 거론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환율이 우호적으로 가는 그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디 갔어요? 도망갔네요. 예, 환율이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라면 환율이 왜 우호적으로 갈 거예요? 미국 금리 안 오는데 미국 금리에 대한 익스포저가 약해지니까 그러면 지금 더디지만은 환율은 우리가 경기가 조금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폭등 확률보다는 일단은 늘어질 확률이 높다면 환율과 내수주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관점에서 콜라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굳이 우리가 표현하는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엔터주들이 약간 SM 이슈 때문에 투자 모멘텀이 많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SM도 그렇고 하이버도 그렇고 어디에 중심을 다뤄야 될지 정말 이런 관점에서 내가 디오유라는 기업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애매해졌는데 디오유는 일단 좀 일었었어요. 그리고 JYP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서는 관점에서 일부 엔터 기업주 중에서 SMA로 인해서 약간 지나치게 쏠렸던 수급 자체는 조금 완화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YG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이제 엔터 관련주가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콘텐츠로 넘어갑니다. 뭐 새롭게 만약에 뭐 카지노나 글로리 이런 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먼저 큰 친구들이 먼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꼭 우리가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5월이니까 048910 뭐 대원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컨텐츠 쪽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앞에 있는 형제들이 조금씩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5월이니까 아무래도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조금 무겁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많이 오고 그건 난 모르겠어요. 뭐가 저는 호텔신라 투자 포인트는 환율과 같이 봅니다. 면세점이기 때문에 뭐 신라스테이 뭐 차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우리란 말은 좀 그런가요? 어차피 올해 여시는 국내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이란 말이에요. 호텔신라도 싱가포르 창이라든지 뭐 저기 어딥니까? 홍콩 마카오라든지 해외 쪽이란 말이에요. 예, 해외 쪽이면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요하고 중국 위안화도 중요하죠. 그래서 호텔신라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기염이 있고요.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쪽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는 좀 더디지만 근데 리오폰이라고 생각한 이쪽 섹터는 약간 더딘 섹터예요. 이쪽은 같이 갑니다. 파라다이스, 여행, 그 다음에 우리가 지니어 같은 항공주들은 같이 가지만은 조금씩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길목 다지기 한다든지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추가 매수 불타기 피라미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저점을 잡는단 말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투자분들의 기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세적인 하락 추세에서 약간 5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상태에서 미약하지만은 이렇게 약간 저점을 만들 때 이때는 이제 조금씩 사는 거죠. 그러다가 팍 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비싸게 사면 됩니다. 그게 제 전법입니다. 밑에서 자리 잡을 때 입질할 때 확 붙을 때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꼭 공매도가 아니다 그래도 쇼커브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이탈 정도의 20-3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많은 투자가분들이 분할 매수와 추가 매수에 대한 묘미를 느끼는 대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 추가 매수가 아니고 이 추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항공주나 제가 볼 때는 뭐 카지노나 면세 쪽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 보는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5월 컨텐츠는 예.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이 전개될 겁니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냐? 이미 이번 주에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참 재밌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달 미국의 3월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그럼 4월 달에 발표될 미국의 3월 물가지수가 한 번 더 세기를 박는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제 주식을 할 수 있겠죠. 이미 하고 있지만은 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추 긴 시간 동안 뭐 전 섹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거의 채웠는데 오늘은 그 사연이 없네요. 네, 지금 사연이 있으면 네,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원 페이지로 와가지고 오늘 혼자 진행한 3월 28일 아마 여러분들이 한 50분 넘는 시간 동안에 쭉 빠져서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잡힐 듯 안 잡힐 듯 뭔가가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답은 딱 이겁니다. 거침없는 성장주 랠리. 성장주 가치주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현재 상태에서의 펀더멘털과 가치 분석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그 리액션 자체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오고 있다. 이 결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찐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